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봄이 오는가 했더니 비도 내리고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올라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줬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아직 오르고 있지 않다면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르는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방송 머니트렌드 꼭 시청하시고요. 돈의 흐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보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올라줬습니다. 상승폭도 꽤 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86% 오른 2716.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2675.68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오후 들어서 2700선 돌파해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48% 오른 927.3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오늘 5,842억 원을 팔아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6,39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633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네, 오늘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884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은 611억 원, 외국인은 350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간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그 수치가 8.5%로 나오면서 1981년 12월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 나타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시장은 미국의 금리나 물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1.5%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화색이 돌았죠. 자, 이 부분은 이번 CPI 지수를 해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식품이나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의 상승폭 0.3%로 오히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5%를 밑돌았습니다. 자, 물가 상승에 견인한 게 에너지와 식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3월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에 또 전쟁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점, 경기 회복까지는 아직 유연하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뚫고 성공 투자로 나아가는 길,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대폰과 태양광 패널 등 사업을 접으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LG전자,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 LG그룹에서 전기차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크게 세 곳이죠.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이노텍입니다. 자, 이 중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LG전자가 주도적으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해 왔는데요. 자, 그동안은 충전기 상태나 충전 현황의 모니터링, 충전 결제 자동화 등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앞으로는 디테일을 더 추가하고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설계하거나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아모센스 등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이 LG그룹의 배를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히 불려줄 수 있을지 저희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 이로운 말들만 해주시는 홍익 이주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네, 뭐 시장 예상을 일단 했다라고 하면 네. 그렇긴 한데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부분이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면 전일 이제 도지 형태로 좀 마감을 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길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도지로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 때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중순쯤 해서 갭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갭 구간을 한번 메우는 흐름이 나오고 이후에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번에 내려올 때는 제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앞에 제가 방송 때마다 시황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2745, 2750포인트 이전에 조정 나올 때 파동의 고점을 한 번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지켜봅시다라고 했었는데 4월 초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5일선 돌파하면서 이제 변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들어서 이렇게 조정 내려오던 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어저께 저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저는 뭐 최소 못해도 한 2,800포인트 부근까지는 시장이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직 지금 여전히 뭐 내려가던 큰 흐름에서는 내려가는 흐름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라오면 보유한 종목들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 아마 이번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좀 고생하셨던 종목들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화 해놓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뭐 원숭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머릿속에서 네.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냉정하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도 손절을 못 한다든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도 뭐 다른 종목들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뭐 전체 포트의 한 5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종목들도 냉정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기회를 좀 살릴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파트너가 오늘 비록 시장은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좀 상승세로 쭉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장일수록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어젯밤 시장의 이목이 지목됐던 소식이죠.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을 상회한 전월 대비 1.2% 상승, 전년 대비로도 예상을 상회한 8.5%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1981년 이래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시장이 피크아웃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까 브리핑 해주실 때 네. 한 0.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0.3%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근원 CPI였죠. 그렇죠. 지난달 대비해서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사상 최대치가 나왔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도 사상 최대치 나오면 우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다음에 더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적은 수치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거의 피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한 2%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분은 이제 반납을 다 했었죠. 그 네. 이유가 결국 이렇게 이제 CPI 지수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긴축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 빅스텝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시장이 한번 반등 줬다가 좀 조정받는 뭐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일지 아닐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잠시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눌림이 만들어진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표들 뭐 계속적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5월 달뭐 빅스텝으로 50bp 아니면 75bp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것도 지금 워낙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네. 비둘기파들이 매파로 변신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이제 충격을 조금이나마 덜 주기 위한 뭐 그런 하나의 제스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갈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확정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많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차트에 나타난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고 우리는 트렌드 확인하고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국내 증시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의 반등은 CPI 지수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건 이 정도면 피크일 것 같다라는 예상치인 건데 실제 피크아웃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봐야 하고 이달과 다음 달 지표들 계속 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호재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주셨어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뭐 높은 CPI 그리고 기타 환경을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이는 초긍정 마인드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를 움직일 변수들 어떤 것들 좀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할까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경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 뭐 굉장히 기업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 기업들이 뭐 투자라든지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나와지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좀 더 버텨내는 힘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적 주요 기업들 좀 실적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죠.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던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환율이 계속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금리를 미국에서 인상을 할 때는 전 세계에 풀려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휘기를 하게 됩니다. 채권 금리가 막 급등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게 되면 그런 높은 금리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위험 자산들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국내 원달러 환율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부분이고 네. 그 매도하는 부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1년 동안 딱 놓고 보면 뭐 2020년도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뭐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국내 증시가 외인들이 한 24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네. 25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월까지 1월 1일부터 해서 보면 한 8조 정도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연간 뭐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올해 제 생각에는 뭐 한 26조에서 30조 정도까지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불안정한 뭐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시점에는 다 회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뭐 스리랑카에서 지금 디폴트 선언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요? 크게 뭐 사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하나둘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 지금 속단을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 채권 역전됐던 뭐 이런 이슈도 제가 계속 방송에서 뭐 역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역전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불황을 얘기하는 그런 전조로 우리가 받아들여 왔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보면 한 6개월에서 2년 내에 불황이 한번 온다라는 그런 뭐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대응을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움직일 수 있는 지표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 외적인 이슈들 뭐 전쟁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민간인 학살 이야기 나오면서 좀 더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협상은 점점 물 건너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확전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지만 이런 게 바로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이 확실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잡았다 했을 때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조금 관망하시면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공략하시고 오늘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네. 뭐 자선주라든지 실적이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예측을 하더라도 경기가 꺾인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상상인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저축은행 관련주고 은행주인데 뭐 코스닥의 상장사의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뭐 은행주들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그렇죠. 그중에서도 시총이 좀 적고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차트 잠시 보시면요. 자, 이 상상인이라는 종목이 정말 이번 하락장의 효자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상승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뭐 금리 인상 시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은행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급등락주들처럼 움직이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내일 우리나라 또 하나 일정이 있어요.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네.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없는데도 뭐 과연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유는 5월에 뭐 미국에서 빅스텝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본 이탈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총재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대감에 상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의
투자를 하게 되면 조정이 나왔던 시점에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는 점 주목을 해야 하고 원달러 환율도 함께 봐야 하는데 현재 흐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주연 파트너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뭐 전쟁 이슈도 있고 내일은 하는 금통위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시장에서 오늘 그래도 시장을 움직인 강력한 테마는 전기차 충전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을 좀 달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세 경영으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기존의 주력 사업들 외에는 다 쳐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확보한 현금들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장 산업 그리고 전기차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쪽 부분에서의 R&D라든지 그리고 경력직들을 채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경력직들을 이제 채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충전소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지금 LG전자가 R&D 쪽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뭐 충전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지만 간편 이제 자동화 결제 충전할 때 자동화 결제가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뭐 통합 솔루션 그러니까 충전소 시스템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충전소 기계 그러니까 제품들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모멘텀을 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전자가 쏘아 올린 공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강했는데 자,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이노텍 같은 그룹주들 외에도 중소형 관련주들도 들썩였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모센스가 오늘 좀 크게 흐름이 나왔고 그렇죠. LG전자 비롯해서 뭐 그룹주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들 현재 어떻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오늘 그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대장주는 이제 LG 헬로비전이었어요. 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사업 쪽으로 이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요,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LG 쪽에서 LG전자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룹주들 중에서 이쪽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그런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슈 아침에 터지고 나서 거의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고 내일도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2등주로는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충전하는 방식이 한 2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 무선 충전기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충전되는 방식하고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근거리 충전이라고 하면 아모센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은 좀 근거리라기보다는 그래도 몇 미터 정도 이렇게 충분히 충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예전에 이제 이렇게 봤던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차량이 달리면서도 이제 고속도로에 그런 부분들을 깔아서 충전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긴 했는데 네. 뭐 그런 기술이 또 발달이 되면 또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모센스가 오늘 뭐 한 14% 정도 급등하고 장중에는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아모센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그다음에 원익 IPA라는 뭐 종목이 있고요. 요런 기존에 이제 충전소 하면 좀 급등했던 뭐 그런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텍이 작년 뭐 여름쯤에 한참 올라갈 때 제가 석영 방송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소개를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뭐 대장이 LG 헬로비전으로 바뀌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요 모멘텀은 뭐 한 일주일 이상은 저는 가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고 오늘 좀 굉장히 시장이 이슈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에탄올 관련 섞여 있는 뭐 그런 휘발유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뭐 MH 에탄올이라든지 창의 에탄올 뭐 이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네. 또 장 후반에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또 뽑아주고 하면서 수급이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널뛰기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뭐 크게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실 필요 없이 새롭게 태어난 테마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저점 공략을 탁 잡고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커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파일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 한번 잘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장주는 LG 헬로비전이었고 2등주는 아모센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모멘텀 일주일 정도 그래도 최소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간 전기차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충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과연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떤 주식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더 힘있게 쭉쭉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 이슈 만나봤고요.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핫했던 머니 섹터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는 자산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산주는 보통 뭐 안정된 고수익 또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식이라고 하죠. 네, 이미 오늘 이주연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산주 머니 섹터로 꼽아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좀 썰을 풀어주시죠. 네, 자산주를 얘기하면 굉장히 좀 할 얘기들이 많은데 네. 사실 자산주들은 좀 재미가 없는 종목들이기도 해요. 시장에서 뭔가 대단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 기업들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시장에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 시점은 잘 없어요. 그런데 보면 시장이 피크를 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바닥을 찍는 시점 그럴 때 자산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산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갑자기 연준에서 우리 금리 인상 안 하고 뭐 유동성 더 풀겠어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뭐 정말 지구가 반쪽 나는 정도의 확률이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은 결국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품들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안전자산, 부동산이라는 이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현금 가치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금값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흔히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이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증시에서는 이런 자산주들,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요지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기업들일수록 우리가 자산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빅스텝이라고 해서 5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점도표에서 나와 있던 그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아있는 연준 회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거고 돈은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건데 화폐 가치는 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산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 지금 뭐 월가에서는 어떤 전문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기가 이제 침체기로 빠지는데 이 고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산주들이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뭐 어떤 기업이 어디에 땅을 갖고 있는데 현재 가치로 이렇게 보면 뭐 몇 조의 자산이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세이브존이라는 종목이 네. 지난번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다뤘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산주들의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추후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산주들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례로 이제 세이브존을 들었지만 상당히 많아요. 한때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막 소개해 드려갖고 수익이 좀 크게 났던 뭐 광주 신세계라든지 이런 백화점들도 보면 도심 내에 굉장히 알짜배기 땅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회사들 보면 도심 내 버스 터미널에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땅값이 비싸죠. 고속터미널 그 정류장만 봐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평소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성장성을 띠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산주들이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자산주들은 유통 비율이 좀 적거나 거래가 이제 활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도 이제 적고 그래서 뭐 갑자기 랠리를 시작했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광주 신세계라든지 영풍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뭐 유수홀딩스,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PBR이 뭐 0.3, 0.4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산 가치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자산들을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이슈는 안 나옵니다. 뭐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땅을 팔아가지고 딴 데로 이전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뭐 자산 평가를 했을 때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평가를 했다고 하면 지금 근 10내간에 올랐던 뭐 부동산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저평가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현재 시가로 이렇게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산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포트폴리오에 이런 자산주를 하나 정도는 편입을 딱 해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해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는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제가 작년에 시장이 무너질 때쯤 해서 여러분들께 금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산주들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주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슬금슬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 아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산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해지 걸어놓는 데는 뭐 한두 종목 정도는 자산주들 비중을 갖다가 좀 적게 분산해서 이렇게 좀 넣어놓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주 앞으로 더 부각받을 거니까요. 장기로 가져갈 종목으로 포트에 넣어보시면 좋겠고 자산주 실적이 안정적이고 또 배당률 변동이나 주가 급등락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장기 침체기일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자산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상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2,720원이고 비중은 20%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한국토지신탁 오늘 종가 보니까요. 2,3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좋죠. 이거는 뭐 절대 팔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웬만해서 뭐 절대라는 이런 말은 확정적인 말은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자산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PBR이 0.54예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PBR로 따지게 되면 한 5,000원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1,800억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섹터가 아니고 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자산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뭐 2,700원 충분히 매수가 위로 주가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한국토지신탁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수홀딩스라든지 광주신세계라든지 자산주들이 제가 여기서 방송의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몇 종목 소개를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이런 자산주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또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조선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와 함께 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고 나도 해지를 좀 해가지고 자산주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거기서 내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자산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뭐 제가 볼 때 요런 종목들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 좀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자산 분배를 좀 하신다면 분명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자산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절대라는 말 잘 안 쓰시지만 절대적으로 홀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머니 종목으로 KT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네네. KT도 자산주로 분류되지 않나요? KT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산주로 분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화국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도 전화국이라 부르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쪽
갖고 있던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위치에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건물에 이제 에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가 지금 뭐 매년마다 자산 평가를 해서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왜 그 이유는 기업들이 자산 재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KT가 실적도 지금 통신 3사 중에 가장 잘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가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KT가 그동안에 이제 좀 경기 방어주로서 뭐 지지부진한 흐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르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이머징 마켓들에서는 이 자금이 이탈이 나와요, 미국으로. 그런데 뭐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을 모두 다 싸그리 다 팔아버리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 어느 정도 포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들, 외인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 확정적으로 시장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스마트폰, 뭐 휴대폰 우리가 다 써야 되잖아요. 집에 인터넷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실적이 예측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유한 자산들을 팔아서라도 자신들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험주들도 그래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통신사들도 수급을 딱 보시면 지금 외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달까지 지금 8조를 팔고 있어요. 8조.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 바로 K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 통신사들 뭐 차트적인 관점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신고가 흐름을 달리고 있지만 저는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1호 끝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KT도 저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 정도 오르면 4만 원입니다. 4만 원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올라갈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좀 대단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 생각하셔갖고 추세적인 관점 생각하셔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추세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KT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면 네. 제가 추세 이탈했다 안 했다 얘기 드릴 테니까 이탈 안 했다 하면 계속 홀딩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 이렇게 생각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주현 파트너님이 노란톡방에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주현 파트너와 함께 이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자산주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나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을 좀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 이주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봤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자, 오늘 신일전자 흐름 보시면요. 자, 0.42% 하락해서 2,3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흐름이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 조금씩 낙폭을 키워서 0.42%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신일전자 그 선풍기 맞아요.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오래전에 사용하던 신일전자 선풍기가 있는데 그 네. 파란색
날이에요. 선풍기 날이. 아, 네. 네, 그리고 버튼이 없고 네. 이렇게 레버로 아, 하는 그게 아직도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 네. 선풍기인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집에 선풍기 사용하시는 거 보면 신일전자인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이런 다양한 여름 상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코스피 기업이 실적이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가치를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신일전자를 지금 매수를 할 만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항상 굉장히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여름 관련주를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월, 1월, 2월 이때 이제 추웠을 때 샀다 하면 지금 약수익권에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면 여름 되고 한참 무더위가 왔을 때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들, 에어컨 관련주들 이렇게 좀 보면 좋은데, 신일전자라든지 지금 여름 관련주들 좀 주가 흐름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또 올 여름 폭염이 또 당연히 오겠죠. 매년 역대급 폭염 이런 그렇죠. 기사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오늘 비 와서 좀 춥긴 했는데 네. 어제만 해도 너무 더웠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엄청 더웠고요. 네. 주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30몇 도, 지금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4월 달에 30도 넘어간다는 기사를 본 거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선풍기 관련주들, 에어컨 관련주들,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신일전자가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위니아 딤체 아니면 신일전자 파트론,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신일전자를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 트렌드, 제가 항상 중요시하게 여러분들 방송에서 입에 마르고 닳도록 뻥을 조금 더 붙이면 한 99번만 더 하면 한 10,000번 정도 얘기하는 추세입니다. 추세. 네. 추세가 시장보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기 전자 섹터가 좀 괜찮게 올라줬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꽤나 있겠지만은 그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을 여러분들 오늘 음봉 나왔고 내일 또 음봉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로 분할로 모아간다라면 5월달 들어서 매우 더워지겠죠. 6월달 되면 못 돌아다닐 만큼 더울 겁니다. 7월달 되면 폭염으로 사람들 쓰러졌다,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 지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생각하시고요. 저점 매수 천천히 잘 노려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가격은 일단 내일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세대 하단 자리 이렇게 제가 추세선 그어놨는데요. 이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는 조정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여름 얘기로 핫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내일 또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때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지금 맞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내일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네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시장을 거의 99% 맞춰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다들 지수 4,000 간다 하고 3,500 간다 할 때 시장이 부러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러졌고요. 지금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4월달 조정이 딱 나왔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5일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갖다가
트레이딩 하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항상 공개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좀 기사에 하나 낚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수익도 챙기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회한다고 해주시니까 더 풍성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공개 방송입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님 오늘 여름 얘기 하시느라 좀 핫하셨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경에 참 김이 서려 있습니다. 이만큼 열정적으로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들 제공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도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